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주시가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부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특히 유럽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 의존도가 25%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작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너네 원유 이제 안 쓸 거야. 이런 상태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원유 수입을 한 90% 정도를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쓰던 원유를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 쪽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가 좀 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우디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오, 왜요? 과거에 이제 셰일 오일 전쟁으로서 패권을 좀 뺏겼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온 기회. 오랜만에 찾아왔죠. 근데 이 고유가를 놓치기 싫거든요. 자, 그리고 또 EU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도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더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천연가스가? 왜냐면 의존도가 유럽연합이 40%에서 45%. 원유보다 더 높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로 공급을 하거든요. 노드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럽 전체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하는 수송관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거를 걸어 잠가버리면 천연가스를 못 쓰는 거죠. 근데 EU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수입 루트를 다른 곳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찾을 수가 없나요? 찾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주요 생산국인 카타르, 뭐 알제리, 아니면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받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파이프는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파이프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쏘면 되는데. 쏘면 되는데 배는 천연가스를 실어서 운반해서 갖다 놓고 그 또 운반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천연가스를 이렇게라도 써야 되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겨자 먹기. 네. 다른 나라로 루트를 돌려서 가져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거 아니에요?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러시아의 대부분의 천연 자원들을 좀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이제 러시아산을 안 쓴다고 하면은 기존의 러시아 이외에 다른 데서 생산하던 나라들에게 이제 좀 경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공급은 그대로 나오는데 수요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에 의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석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탄 화력 발전이 202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5.6%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던가 뭐 이런 수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가스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화력 발전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줄이고는 있는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줄여도 현재로서는 좀 높은 축에 속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책, 솔루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좀 취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이런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600기가와트 정도를 2030년까지 이제 확보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480기가와트를 확보하기로 이제 목표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중에 태양광 쪽의 비중이 훨씬 높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태양광 쪽이 좀 높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태양광 쪽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은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 대비 어느 게 더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해상 풍력이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쟁이 끝나면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좀 내려갈까요? 에너지 지금 천연가스나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량,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적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잘 안 떨어져요. 네, 잘 안 떨어져요. 그게 고소하거나 한참 있다가 반영하거나.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
천연가스면은 천연가스를 보자. 뭐 대성에너지, SK가스 이런 거를 너무 보자. 일차원적이죠? 네, 그거는 지금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사버리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좀 크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친환경 관련주들. 친환경. 네, 왜냐면은 유럽은 일단은 의존도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제 태양광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태양광 모듈을 하는 업체가 있고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예, 분야별로 다 나뉘죠. 네, 예. 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저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그게 이제 OCI인데 OCI.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 생산 순위 7위예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동향을 보니까 3년 동안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진율 개선되겠다라는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1분기 투메이 실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을 저는 풍력보다 태양광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아요. 김민우 전문가의 전망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보다 이제 풍력 쪽으로 좀 보고 있기는 네. 한데 여기서 그럼 제가 오늘의 레벨업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레벨업주가 나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레벨업주 공개입니다. 자, 김민우 전문가의 두 번째 레벨업주는 뭘까요? 힌트 주세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중에서도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타워 보시면 밑부분 있잖아요. 밑에 예, 튼튼한 다리.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진입 장벽이 꽤 높고 그다음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요? 예, 대규모 또 시설이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좋아요, 나왔어요. 지금 현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미 수주해놓은 잔고 자체가 2.1조 원 정도, 그러니까 2조 원 넘게 2조 1천억? 네, 2조 1천억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와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해상 풍력을 늘리기로 했는데 네. 원체 공급이 딸리는 상태에서 계획들은 계속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되니까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 업체 굉장히 좀 눈여겨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이 박스권에 오랫동안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잡아야지 네.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박스 위 유리 천장을 막 뚫으려고 하고 있군요. 지금 끊임없이 두드리고 열심히 있네요.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곧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픽을 하지 않으면은 높아진 가격에서 이제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업체가 7월 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준공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수주 좀 해달라고 여러 업체에서 이제 컨택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호재 요인들이 다양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더 얘기해드릴 것도 없네요. 그래요? 네네. 마침 딱 바닥 난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자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만 안 올라 한숨이 나오는 와중에 내가 고른 종목만 내리고 있어서 더 속상하신가요? 이런 장일수록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느끼셨죠?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